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미주 동포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자, 저는 이제 현재 자영업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월급을 줘야 되는 사람이고, 심청기님은 저는 급여를 받으시는 인플로이예요. 분이죠. 네. 예, 급여를 받으시는데 얼마 받으시나요? 그걸 물어보면 안 되죠. 비밀이죠. 왜 예, 이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무례하거나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 급여에는 자기 자신의 능력, 개인적인 뭐 비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일하는 그 회사의 어떤 정보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되게 남의 급여는 묻지도 답하지도 잘 안 합니다. 지금 심청님 맞아요. 그렇게 하셨듯이. 심청님 혹시 대답을 했으면 내가 얘기가 진행이 안 될 뻔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급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하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도 보호하고 회사의 기밀도 지키는 거기도 하지만, 또 하나로는 잘못된 게 뭐냐면, 급여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받는지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 아무리 이퀄 오퍼튜니티라고 하더라도 어떤 여성이라든가 유색인종이라든가 뭐 이런 계층의 사람들이 평균을 내보면 확실히 덜 받거든요. 그거는. 맞아요. 예, 그러한 또 나쁜 점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월급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게 되면은. 그래서 새로운 경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시티 오브 헤레이드, 이거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파이낸스 오피서, 메인터넌스 퍼스널 시간당 얼마 준다, 이렇게 딱 명시돼 있죠. 네. 예, 저기 JBS라는 회사도 사진에서 보면 B&E 테크니션은 시간당 30불 25전 이렇게 하이어링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Pay Transparency Law, 이런 법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법이에요. 그래서 업체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어떤 직종에 얼마 정도가 급여가 제공된다라는 것을 명시하게끔 돼 있고, 또 사실 회사 직원들이 자기는 자기 급여를 얘기하고 싶어도 혹시 회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몰라서 얘기를 못하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하는 분들이 자기가 급여가 얼마 받는다라고 얘기해도 회사가 그것 때문에 그거를 문제 삼고, 너는 왜 애가 입이 그렇게 싸냐 뭐 이렇게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법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11월 1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바로 1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고용을 할 때는 어느 직종은 얼마다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워싱턴 주와 캘리포니아가 이런 노동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워싱턴 주와 캘리포니아는 2023년 초부터 이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법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나 주 이런 데서 요 비슷한 법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떤 직종의 어느 지역은 대충 얼마를 받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현재 불리하게 받는 우리 유색인종이라든가 여성들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아는데 왜 이런 직종은 대충 어느 지역에서는 얼마인데 왜 나는 뭐 에이션 아메리칸이라고 해서 좀 덜 받나, 뭐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든지 또 고용을 하시는 분이든지 바로 이러한 추세에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이것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큰 기업에서야 이미 어떤 직종별 뭐 급여 이런 체계가 잘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000명 이상 사업장 이런 데는 뭐 인사과
그다음에 뭐 페이롤 디파트먼트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법에 따라서 또 이런 문제들 잘 해결해 나가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미주 한인분들처럼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저나 뭐 고용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고용이 없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많고 뭐 정말 5인 이하 사업장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참 그럼 우리들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일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이거 월급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마음 같아서는 그 어떤 경쟁 업체보다도 돈을 잔뜩 주고 싶겠죠.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직장으로 알게끔 내가 그냥 동종업계보다 그냥 몇 배를 더 주겠다 이렇게 하지만 마음만 그렇지 사실 그렇게 계속 팍 줬다가 나중에 뭐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 환경에서 마구 올려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과연 우리들은 크지 않은 작은 영세한 이런 사업체에서 도대체 얼마를 올려줘야 되나 뭐 이런 것에 있어서 그냥 대충 적어봤습니다. 언제 직원들에게 급여를 올려주는 것이 좋은가? 1. 일정 기간 근속에 대한 보답. 뭐 예를 들어 5년 이상 근무했으면 5년 되는 날 감사합니다 일해 주셔서 하면서 조금 이렇게 급여를 올려드린다든가. 생활비가 올랐을 때 요새 뭐 생활비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렌트비 오르고 그로서리 뭐 모든 물가가 다 올랐는데 가스비도 오르고 근데 급여를 별로 안 올려주면은 일하시는 분들이 아예 일하러 오지도 못해 밥도 못 먹고 교통수단도 없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시골 같은 데는. 그래서 이렇게 생활비가 많이 뛰었을 때는 직원분들한테 올려줘야 됩니다. 충분히. 능력이 추가되었을 때 뭐 금속 가공 공장인데 직원 중에 한 명이 기사 자격증을 땄다. 뭐 건축 현장인데 제너럴 컨트랙터 라이선스를 땄다. 뭐 이렇게 능력이 추가되었을 때 주면 좋죠. 그래야 이 사람이 딴 데로 안 가죠. 필요한 사람이면은 잡기 위해서는 급여를 더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원분이 뭐 성과를 냈어요. 아주 일을 잘해가지고 회사한테 큰 도움을 줬어. 뭐 매출을 잔뜩 올리고 수익을 잔뜩 내게 해줬다. 그러면 당연히 줘야 되죠. 굉장히 뻔한 얘기긴 하는데 혹시 심청희님은 급여 관련해 가지고 재미난 얘기 있습니까? 본인이 겪었던? 제가 이제 직장을 옮기면서 이제 경력이 조금 많아지고 또 이렇게 나이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직장 잡기가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실제 경력보다 조금 이렇게 더 로우한 포지션으로 제가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그래도 운이 되게 좋게 뭐 저희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것저것 업무를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이 더 이렇게 되고 또 성과도 실제로 더 내고 하면서 하여튼 몇 년 안에 다시 예전에 제가 그 제 경력만큼 받던 만큼 다시 이렇게 월급을 더 올려받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우, 그래서 저는 이런 법이 바뀌는 게 물론 이제 평등한 직원으로서의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좋지만 이미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그런 웹사이트 뭐 인디드나 그런 데를 보면은 웬간한 포지션에 다 그렇게 얼마를 준다 그런 그게 써 있잖아요. 그렇지만 회사 측면에서 특히 이렇게 레이즈를 컨시더를 할 때는 약간 제가 이제 HR 쪽도 일을 해보고 그런 경험으로는 분명히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일을 다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회사 측면에서 볼 때는 분명히 퍼포먼스도 다르고 그리고 회사의 기여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어느 정도 그 레이즈도 약간 다르게 차별을 주고 싶은데 만약에 그런 것까지 다 오픈을 해야 된다면 약간 맨날 제가 볼 때는 그 노동국이 너무 바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 갖고 좀 항의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가 돼요. 예, 아마 제가 전달을 뭐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그 꼭 공개를 해야 되는 의무 이런 거보다는 프라이버시는 지키면서 어떤 직종에는 얼마를 받는 것이 이렇게 좀 더 공유되는 그런 방향일 겁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법의 취지는 좋은 것 같고 어떤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업원 수가 많은
직장은 이미 직종에 따른 급여 체계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또 한인들이 직접 경영하는 곳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직업 급여 체계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주인이 뭐 마음은 굴뚝 같은데 뭐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하는 사람이 떠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때는 뭐 큰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직원들이 그 급여에만 의존해서 충분히 생활하고 저축까지도 하지만, 이 조그만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 회사나 직장에 대한 그 존경심이 없잖아요. 충성심이 거의. 왜냐하면 거의 뭐 일을 풀타임 하더라도 여기는 그 평생 있을 곳이 아니고 잠깐 있다가 떠날 곳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참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가 이렇게 충성심이 서로가 없어요. 고용주도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 평생 있을 사람도 아닌데 뭐 이렇게 많이 줄 필요 있나? 어느 정도 적당히 주다 말아야지. 뭐 일하는 사람도 여기 뭐 내가 평생 있을 것도 아닌데 적당히 일하다가 뭐 틀어지면 딴 직장 찾아가지 뭐 이런 것이 악순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직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언제 어느 정도까지 급여를 인상시키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 때까지라도 편안하게 있고 최대한 성심껏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체계를,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미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